그러니까 병렬 구조라는 건 애초에 뭡니까? 생략에서 나온 개념이고 생략에서. 되니? 즉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 주어 나오고 동사에 s 붙은 게 나왔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왔어. 그러고 난 다음에 ing가 나왔어. 그 다음에 and하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and하고 이제 정답이 둘 중 하나입니다. 동사에 s 붙은 거냐 아니면 동사에 ing냐. 둘 중 하나겠죠 정답이. 그렇죠? 이렇게 나왔을 때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만약에 잘 봐요. 만약에 동사의 s가 정답이야. 그럼 얘랑 짝이라는 소리죠. 그렇죠? 그럼 요 놈 앞에는 뭐가 생략돼 있어? 주어만 생략돼 있는 거야. 맞죠? 방금 위에 거랑 똑같아요. 주어만 생략돼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ing랑 짝이야. ing랑 짝이야. 그럼 이 ing 앞에는 뭐가 생략돼 있는 거야? 이만큼이 생략돼 있는 거야. 됐어요? 됐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때 병렬 구조 얘기할 때 뭐라고 했냐면요. 마치 수학의 분배 법칙과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동사의 s랑 짝이다. 그럼 이렇게 분배 법칙이 되는 거야. 얘를 부호라 생각하고. 그래서 얘가 이렇게 걸리는 거고 이렇게 걸리는 거죠. 마치 수학의 분배 법칙처럼요. 아니면은 ing랑 짝이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ing 얘를 부호라 생각하고 이렇게 묶어서 이만큼이 이렇게 해석되고 요만큼이 이렇게 해석되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라고. 되니? 그래서 해석을 할 때는요. 앞에 어디까지 생략되어 있는가 이걸 고려해서 해석하면 된다고요. 병렬 구조를 해석할 때요. 이게 두 번째 팁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팁. 예를 들어서 제가 방금 이렇게 쓴 것처럼요. 동사에 s도 붙었고 투동사 원형도 나왔고 ing도 나왔어. 아까 뭐라 했죠? 보통은 가까운 놈과 짝인 경우가 많다고 했죠. 보통은요. 자, 그런데 내가 거꾸로 나는 얘랑 짝을 하고 싶어. 동사에 s 붙은 거 제일 멀리 있는 거랑 짝하고 싶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라고 했죠? 콤마 찍고 엔드 하라고 했습니다. 콤마 찍고 엔드. 콤마 찍고 엔드를 하면은요 멀리 있는 놈과 병렬 구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됐니?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기본적인 거는 다 했으니까 시간 관계상 뭐 많이는 못할 것 같고요. 몇 개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숙제를 해오신 거 153에서 155쪽이죠. 몇 개만 한번 같이 볼게요. 몇 개만. 자, 잠깐만 이게 좀 잘려갖고. 자, 몇 개만 한번 좀 같이 볼까요? 여기로 찍을게요. 봅시다. 11, 12번은 문제가 다 별로고요. 13번은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 requested라는 요청의 의미가 나와 있어요. 요청. 그래서 our teacher, 우리 선생님이 요구했습니다. 대절을요. All the students in our class, 우리 반에 있는 모든 학생이 be at the hall by 9 a.m. tomorrow. 내일 오전 9시까지 홀에 강당에 있어야 한다고요. 있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있어야 한다. 이게 해석상 어울리죠? 그럼 뭡니까? 여기서는 앞에 should가 생략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써야 돼? be라고 써야 돼. be. 뭐가 아니라 be. 이렇게 써야 정답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뭘 해볼까요? 예를 들어 15번을 볼까? 15번? 자, 이거는 우리가 하던 대로 정석적인 방법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정석적인 방법. 동사 자리가 많이 아니냐. 이런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these was 나왔어. 자, 동사형으로 의심될 수 있는 게 made 의심될 수 있고요. designed 의심될 수 있고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동사예요. 둘 중에 하나가. 자, 근데 made 같은 경우는요.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동사가 아니라는 게 확실합니다. 왜 그럴까? made가 만약 동사라면요. 이 무엇이 만들었다잖아요. 뭘 만들었는가?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뒤에 목적어가 없네요. 그럼 목적어가 없다는 건 뭡니까? 이 made는 pp라는 소리예요. 됐어요?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이란 뜻이잖아요. 아까 방금 배웠잖아. 수동 뒤에 목적어가 안 나오니까 pp야 pp. 그럼 pp형이니까 pp는 동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designed가 동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덩어리가 이렇게 수식하는 거예요. 됐니?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이제 designed가 일단 동사 자리가 맞는 거 확인했으니까 따져야 되는 게 수일치 따져야 되고 시제일치 따져야 되고 패를 따져야 돼요. 자, 일단 시제를 먼저 따져볼게요. 여기 last year 보이네요? 과거 시제죠. 그럼 과거니까 수일치는 의미가 없어지죠. 그렇죠? 자, 남는 게 태야. 능동이냐 수동이냐. 그럼 능동이면 뒤에 목적어가 오지만 수동이면 뒤에 목적어가 안 오는데 designed 뒤에 목적어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동형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해석까지 해봐야겠죠. 이 로봇이 설계를 한 거냐 설계된 거냐. 설계됐다. 작년에 뭐 하기 위해서 이런 차량을 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됩니까? 스위치를 따져서 그럼 여기서 스위치를 따져야겠네. 비동사에 pp를 써야 되니까 주어가 와봤으니까 were designed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됐니?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대로 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괜찮은 게 있을까? 예를 들어서 19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19번 문제. 19번 문제. 병렬 구조 관련된 거거든. 자, 봅시다. 덫이 나왔거든요. 덫이 나왔고요. 여기서 좀 잘 봐야 되는 게 이게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조금. 지금 짝을 지을 수 있는 게 여러분 잘 보세요. 덫이랑 짝일 수도 있고요. substitute랑 짝일 수도 있어요. 됐어? 그러니까 이 complement가 substitute랑 짝이면은 얘는 문제 될 게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덫이랑 짝이면은 얘는 어떻게 써야 돼? complement로 써야 되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얘랑 짝이냐 얘랑 짝이냐는 따져봐야 되는데 그럼 아까 어떻게 하라고 했죠? 만약에 substitute랑 짝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complement를 안 한다는 뜻이 돼요. 왜냐면 앞에 not이 있으니까. 됐어? 여기까지 끊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덫이랑 짝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에서 끊는 거니까 complement를 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긍정을 했을 때냐 부정을 했을 때냐 이거에 따라 답이 달라진다는 거죠. 되니? 그럼 이제 해석을 해봐야겠죠. 해석을 해보면 non-verbal communication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은요 does not substitute 대체하지 못한답니다. 뭐를? 언어적 communication을요 오히려 그것을 complement라는 거는 보완하다라는 뜻이죠. 보완하다, 보충하다. 그렇죠? 그러면은 오히려 그것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보완을 못한다가 아니라 오히려 대체하는 게 아니라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다? non-verbal communication. 그럼 여기서는 보충을 하다의 의미가 맞네요. 보충을 하는 거니까 누구랑 짝이야? 얘랑 짝이어야 돼. 그래서 complement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니? 그래서 해석으로 우리가 이 병렬 구조 문제를 풀어야 된다. 지금 본 것처럼. 아까 말했다시피 보통 가까운 거랑 짝이지만 아닌 경우도 내가 있다고 했죠. 지금도 아니었잖아요. 방금 봤을 때. 그러니까 병렬 구조는요. 무조건 해석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수고들 많이 하셨고 뒷부분 이제 원래 그 진도를 좀 나가고 제가 숙제를 드리고 싶었는데 진도를 못 나갔지만 일단 예습으로 그냥 숙제를 드릴게요. 뒷부분을요. 오늘이 3월 11일이죠. 뒤에 근데 사실 대명사 명사 이치라서 이거 다 해석으로 푸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159에서 162까지만 하시면 되는데요. 잠깐만요. 자, 159에서 162까지 그냥 다 똑같습니다. 우리 전에 했던 것처럼 일단 문제 풀고요. 그 다음에 그 구문 분석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 161, 162는 구문 분석 안 해도 돼요. 모의고사 파트는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문제 풀고 구문 분석 여기다 써놓을게요. 161에서 아이고 헷갈리겠다. 구문 분석 161에서 162 제외입니다. 그리고 해석도 마찬가지예요. 구문 분석과 해석 둘 다 161, 162는 제외고요. 그 다음에 어법상 근거 제일 중요하죠. 근거 작성하고 그 다음에 채점까지 다 해오시면 돼요. 숙제 좀 잘해오고 그지 같은 것들아. 오늘 그 숙제 안 됐다고 아까 나한테 꿀밤 받은 사람들은 오늘 내로 마무리해서 저한테 보냈어요. 오늘 내로예요. 자, 수고들 했습니다. 단어 시험 잘 보시고.